최근 재외국민투표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법의 정치적인 의미와 기술적 문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수건이었던 참정권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여야는 여전히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앞두고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함께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12년 총선부터 재외국민들도 투표 참여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먼저 재외국민 투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이제 재외국민들이 우리 국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정권 부여가 안 됐습니다. 네. 또 많은 재외국민들은 오랫동안 염원해 왔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72년 유신 시절에 참정권 제한이 된 이후로 어찌 보면 다시 과거 이 참정권이 주어졌던 시절로 돌아간다. 그만큼 재외국민이 우리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우리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한 이런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15대 대선에서 39만 표 그리고 네. 16대 대선에서는 57만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40만 재외 국민들이 네. 어떤 대선에 있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이런 유불리에 대해서 따져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불리는 뭐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따지기 힘들었고요. 네. 다만 이 재외동포, 재외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배우 저수지였다 과거에. 그런 점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아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들은 그 현재 주류 사회, 그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그 주류 사회에 편입하고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이번 투표권 부여를 통해서 그런 노력보다도 국내 정치에 너무 깊게 몰입되거나 또 국내 정치로 인하여 갈등을 겪게 되는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우리 재외국민 중에 현지에 사는 그 나라의 정책과 그 나라의 그 사회 속에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 이것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자꾸 국내의 정치에 관여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간섭이 되는 부정적 어떤 그 기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 보면 우편 투표라든지 인터넷 투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외 공간에서 하는 것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공간에서 멀리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동포라든지 아니면 공간이 아예 없는 그런 국가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이번 투표를 할 수 없게끔 돼버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이번에 부여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던 것은 네. 투표가 과연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냐, 불법 선거나 불법 투표에 대해서 우리 국내 치외복권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런 제어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단속권도 미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간만이 현재 우리의 이 공권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공간 투표를 원칙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공간이 없는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어떻게 부여할 건가 문제는 1차로 한번 투표를 행하고 나서 그걸 판단하여 이후에 부족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가로 세우자, 이런 그 입법 취지가 있었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공간 외에 투표소를 만드는 정책보다도 인터넷 투표와 같은 이런 투표 방법을 법에 보장해서 네.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인터넷 투표에 대해서 비밀성이나 이런 그 평등성의 문제가 보장이 안 돼서 이번에 도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우선은 공간 투표를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추후에 네. 내용을 더 점검을 하자는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해외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정선거 방지라든지 아니면 감시 기능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후속 조치가 어떤 게 마련이 돼야 될까요? 이 부정선거나 불법 투표 행위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법무부나 외통부 또는 선관위, 행안부 등
많은 기관과 함께 검찰까지 의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수단을 갖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외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선거를 막아줘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단속하는 이런 자발적 역할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저희들은 도달했습니다. 네. 미국이나 중국 등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해외 선거구제에 대한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우려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번에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얻은 이후에 곧바로 재외국민에 대한 비례대표 또는 네. 해외 지역구 신설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가 될 거다, 이런 저희들은 이제 우려를 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재외국민이 국민의무로서의 확인받고 투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으나 네. 재외 투표구를 두는 문제는 그 해당 지역과의 정책적 갈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많아서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이탈리아나 한두 군데는 시범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네. 여러 이유로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부정적입니다. 네, 아직 해외 선거구제에 있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이번에 선거 관리가 어렵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표 방법에 있어서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동포사회에서는 아직 지금부터 재개정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제 재외국민들이 투표행위를 하는데, 참정권 행사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할 때도 공관을 가야 되고요. 네. 또 신청 이후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 또 공관을 가는, 두 번을 공관을 가야만 그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투표행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이 투표소 신설 문제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투표소 신설 문제는 이번 입법 과정에 절대 투표소를 추가로 신설할 수 없다, 공관 외에는 투표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원칙적 결론이 내려졌었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법 개정에 가장 국회에서 고심해야 된다면 투표행위를, 참정권 행사를 용이하기 위한 인터넷 투표, 이 인터넷 투표에 대해서 정치권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국내 유권자와 해외 국민들, 재외 국민들의 유권자들 간의 어떤 정보의 불균형성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일 텐데요. 우선은 전화나 인터넷, 위성 방송을 통해서 이제 선거 캠페인이라든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나갈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위성 방송의 정비 등의 그런 후속 조치가 필요할 텐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 운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인터넷, 그다음에 위성 방송. 특히 이제 위성 방송은 우리 YTN을 중심으로 전 세계 망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지금 중앙선관위에도 이런 과 관련된 관심을 지금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YTN을 중심으로 위성 방송이 어떻게 재외국민과 소통 구조로 갖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있는지, 이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국회와 정부에서는 대책, 보다 재외국민 투표를 알리고 재외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역할을 어떻게 이 위성방송, YTN을 중심으로 위성방송이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보면 재외동포 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격상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외동포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동안 재외국민들도 우리 국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당이나 정치권에서 정책을 충분히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랬던 것은 해당 지역의 나라와 또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나라에 또 일정하게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함부로 재외국민에 대한 정책을 내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부여한 마당이니까 이 교민청도 신설하자는 것을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론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정부 조직법을 통해서 이걸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의료 정책을 바꾸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 재국민들 중에 특히 의료에 대한 어려움을 네.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 이런 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책을 좀 만들고 각 당에서 이제 정책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쪼로 이번 법 통과로 우리 동포들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만큼 앞으로 이번 법이 올바르게 시행이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